안녕하세요. 네, 이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넘겨볼게요. 이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처음이라서. 네. 일단 발표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3D 프린터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 취미생활하다 사업을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제 그냥 그 경험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만드로라는 회사 대표, 오 프로젝트 팀 정상회사의 대표 이상호고요. 제 소개는 그냥 요 사진 두 장으로 하겠습니다. 애 둘의 아빠고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입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나요? 눈 째져 있고. 다행히 둘째는 딸은 이제 눈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좀 위안을 삼고 있고, 둘 다 지금 약간 살이 좀 쪄 있는 사진이지만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저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가진 백그라운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D 프린팅은 정말 저한테는 하나의 취미 생활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걸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사무실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는 이렇게 마칠게요. 그래서 저는 3D 프린터가 너무나 좋아서 이걸 가지고 사업까지 한 사람이라서 3D 프린터가 만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저렴한 장비지만 200만 원짜리 3D 프린터가 이렇게 많다면은 참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허황된 약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프라모델로 유명한 반다이 같은 회사는 고가의 장비로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었고, 또한 애니메이션도 스톱모션으로 찍을 수 있게 하는 사례도 있었고, 흉상도 많이 만들죠. 사람 흉상. 그리고 멋진 디자인 작품도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 그 자체의 인생의 행복? 인간 삶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만들지 못했거든요. 장난감 만들고, 흉상 만들고, 피규어 만들고, 휴대폰 케이스는 만드는데 이게 우리한테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항상 달고 살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못 찾고 있는 와중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접했던 올해 1월 8일에 3D 프린팅 커뮤니티에 올랐던 한 분의 사연인데요. 요약하자면 저와 동갑이었고 81년생이고 작년에 사고로 양손 손목이 절단됐고, 전자의술이라는 건 전 몰랐지만 절단 장애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근데 4천만 원이나 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의술이라는 건 영화에서나 봤었어요. 제가 실제로 의술을 착용하고 계신 분도 제 눈썰미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난 적도 없었고, 근데 이런 사연을 보니 여기 보시면 포기하려고 했으나 쉽게 포기가 안 된다.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고, 당시 그래도 마침 새해가 밝았고 저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고 이분을 돕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오픈 크리에이터스라는 3D 프린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3D 프린터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만든다고 약간은 현실을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 현실이 부정할 수 없었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진 상태에서 그래도 꾸준히 꿋꿋이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이분을 보고 좀 더 도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보았던 닉네임인데 제로 끝장이라는 닉네임, 왜 끝장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제 친척분이 최근에 사고가 나서 이런 분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더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댓글을 보고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나는 만들 수 없을까? 비록 전자예술이라는 단어도 처음 봤지만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마침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 작년 이맘때보다 좀 전에 2014년 5월에 미국 그 워싱턴 대학교라고 하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의용생체공학이라 하죠. 그 의공학과 학생 3-4명이 모여서 14살짜리 소녀의 오른팔을 3D 프린터 아두이노와 등등등으로 200불에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거 다 내가 아는 기술들인데 난 왜 생각을 안 했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올해 1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고 아두이노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단 바로 하루 만에 이제 아두이노와 센서를 적용시켜서 서브모터를 동작시키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3D 프린팅은 제 사업이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면으로부터 프린팅을 하고 시작을 했고, 제 주전공이었으니까 어렵지 않게 10개까지 만드는데 한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외국에서 만든 그 사례를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 이상도 없었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스타트업을 혼자서 이끌고 팀 빌딩을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네. 적자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야, 그럼 재료비를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런 위키데이라는 해커톤 행사에 참가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재료비 10만 원이 나오네요. 네, 단돈 10만 원. 이것 때문에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네, 별거 없죠. 네. 10만 원 공짜로 받으려니 참 어렵더라고요. 네, 정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해커톤이라서 뭐 팀 이름부터 적으래요. 네, 팀 이름 없었습니다. 일단 정상에서라는 닉네임을 분을 위해서 정상에서로 짓고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간단했어요. 전자예술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팀원은 당시 혼자였죠. 하지만 이 댓글에 제가 만든 댓글에 니오라는 분이 계시죠. 아까 올라오셔서 갑자기 서울에서 오셨다고 비백 받아가신 분 계시죠? 네, 그분입니다. 네. 하여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이분을 강제로 팀원으로 구성했고 네. 강제 소환이 되어서 저랑 같이 그날부로 바로 팀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없었습니다. 그냥 전자이술을 단 한 분께 한 달에 걸쳐서 만들어 드리고 나는 내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그냥 재능 기부의 목적으로만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써야지 서류 심사를 통과할 것 같았거든요. 사람이라면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좋은 말 다 썼어요. 이상적인 오픈소스를 하겠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서 사업화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현재는 그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데이 해커톤은 1월 23일부터 했었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해서 사진을 한 장 셀카를 한 장 찍고 시작했는데 이걸 찍어주신 분도 계세요. 세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사진 찍으시면 저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중간 제작 과정입니다. 첫 번째 버전은 로봇손 같아요. 네, 진짜 로봇손이죠. 뭔가 손가락만 움직이는 엄청나게 큰 물체를 저렇게 억지로 이제 팔에 끼고 어깨 관절을 쾅 튀기는 형식으로 동작을 시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정상에서 한 분이 부산 기장에 계신데 그분이 직접 그 서울 경기도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했고 별거 없고 이제 한번 이거 실패도 했지만 어쨌든 뭔가 손가락이 움직이고 어깨 관절을 튕겼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움직이는 것까지 이제 버전을 만들었죠. 네, 전 처음에 이것만 만들어도 전자예술가 이제 다 만들어졌구나 이상한 생각을 가졌는데 어쨌든 이것을 만들고 버전 1.0을 만들고 좀 그 행복한 마음에 이 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인터넷에 제 블로그랑 그냥 이제 제가 활동하던 그 커뮤니티, 그 정상혜선님의 글이 올라왔던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리고 저는 얼마나 앞으로 더 지속할지 고민은 하겠지만 어쨌든 한 번만 더 만들어드리고 나는 내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지인분 한 분의 실수로 이게 페이스북에 퍼날라졌고요. 네, 실수라기보다는 또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0만 명이 이걸 봤습니다. 퍼날라지고 10,000번이 넘게 퍼날라졌어요. 그러면서 좀 많은 가르침을 이제 갖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강태원이라는 요 학생이 유명한 그 메이커 운동의 우리나라의 중학생 중에 제일 유명한 메이커인데 제 나이에 절반도 안 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저런 말을 하네요. 사람을 향하는 기술이 아름다운 기술이다. 네. 제가 35을 있으면서 그 석박사까지 하면서 기술은 기술일 뿐 도구일 뿐이라 생각했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했지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의 그 인용문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일을 좀 더 장기적으로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에서 많은 이제 미디어에도 소개가 되긴 했는데 그때 어쨌든 많은 분들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보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전자예술을 만들고 만든 분들께 공유를 지속 가능하게 제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에 뉴스 펀딩을 연재하면서 장기간의 전자예술 제작기를 올리고 이제 재능 기부를 지속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의 변화는 이 세계를 이제 문제를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절단 장애인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의 지체 장애인 숫자가 100만 명이 넘고요. 그중에 절단 장애인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몇만 명 정도가 전자예술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4천만 원짜리는 4명밖에 안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올해 확인했더니 20명 미만의 사람만 4천만 원째 전자예술을 쓰고 있더라고요. 0.1%. 그 이유는 결국 돈이 없어서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던 오래된 차를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새 차를 바꾸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게다가 양손이 없으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자예술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목표를 다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을 위해서 전자예술을 만들고 기능 성능의 목표도 없었고 일회성으로 하고 끝날 일이었는데 이 세계를 좀 자세히 보니까 혼자 만들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노하우를 공개해야 되겠고 꾸준히 재능 기부를 진행해야 되겠고 또한 기능과 성능의 목표도 처음에는 약간 뜬구름 잡는 형식이 그냥 뭔가 손가락만 움직이는 형태만 됐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세한 기능과 성능의 목표도 생겼고 마지막으로 재료비도 몇십만 원 안에 만들어져야지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렸죠. 네. 계속 그 설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7, 80회가 넘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몇 달이 걸쳐서 두 번째, 세 번째 버전을 만들었고 이제 사람의 손에는 텐션이 있어서 뭔가 물건을 잡을 때 놓치지 않고 꼭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이런 힘을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세 번째 버전도 만들고 가장 최근에는 3주 전이었습니다. 네, 부산 기장에 다시 내려와서 이분과 전자예술 네 번째 버전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요. 뭐 동영상은 한 50초 정도 되니까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애프터 파티 때 제가 지금 갖고 나온 이 버전을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에 껴질 때는 저렇게 껴집니다. 왼쪽, 오른쪽 팔의 양팔의 절단부에 이게 소켓이 쓱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고 근육에서 발생하는 근육 신호를 받아서 동작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잡는 것이라 그 부분을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 손가락을 각각 따로따로 구현해서 붙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구현을 한 결과 어느 정도 아직은 좀 더 갈 일이 멀지만 아직은 로봇 손이지만 그래도 기능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엔지니어라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아직 끝났나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느리고. 네, 이따가 이제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기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이거 재능 기부만 하고 끝날 거냐? 뭐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않겠니? 그러면서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기도 하고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저는 제 목표였던 앞에 보였던 돈이 없어서 전자예술을 못 쓰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렸죠. 처음에는 없었지만 그 처음에는 그냥 몇 명 도와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를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게 키트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납품을 하면 그 사람이 만들어서 판매하게 하는 그런 식의 간접적인 고객을 거쳐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은 상품화가 되기 전이지만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무료 공유 경제를 구축하고 많은 분들을 돕는 커뮤니티를 뭐 후원한다든지 제가 직접 못한다면 그런 식의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는 전자예술 관련된 다음 뉴스 펀딩을 또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마다 이제 코피를 쏟고 밤을 새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목표가 또 새로 생겼죠. 네, 이번에 모이는 후원금은 절단 장인에게 바로 전달해드리는 그런 전자예술 만들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런 전자예술을 만드는 데는 전문 자격자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이제 국내에는 딱 4군데 대학이 그런 이제 전문 자격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있는데 그런 학과에 교보제와 프린터와 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급해 주면은 그들이 몇 년 후에는 그들 스스로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